도널드 트럼프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100만 달러 대출로 시작해서 수십억 달러 부동산 제국을 일궜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단순히 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정교한 방법으로 수억 달러를 아들에게 몰래 이전했거든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가문의 숨겨진 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널드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진짜 독종이었죠. 12살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살에 첫 아파트 건물을 지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막 뉴딜 정책에 서명했거든요. 이 정책은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엄청나게 싼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했고 프레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미국은 주택건설 지원책을 쏟아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주택, 전쟁 후에는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주택붐이 일어났죠. 미국의 주택 소유율이 단 30년 만에 20%나 뛰어올랐고 프레드 트럼프는 정부에서 받은 엄청난 돈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1949년 한 해에만 연방주택청이 그에게 2,600만 달러를 빌려줬어요. 브루클린의 쇼어 헤이븐과 비치 헤이븐이라는 두 아파트 단지를 짓는 데 사용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가 정부 돈으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꽤 흔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건 그가 겨우 40살 때부터 자녀들에게 돈을 빼돌리는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브루클린의 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전에 프레드는 자기 회사 이름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 자녀들을 수혜자로 하는 신탁을 만들고 그 땅을 신탁에 기부했죠. 이제 프레드의 건설 회사는 더 이상 땅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탁으로부터 땅을 임대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토지 임대 계약이라는 거죠. 이 계약에 따라 신탁은 앞으로 99년 동안 매년 6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됐고 당시 겨우 3살이었던 도널드에게 꾸준한 수입원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토지 임대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 20년 동안 프레드는 건물 자체를 자녀들에게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땅을 사고 정부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그 회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사실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프레드는 세금을 제대로 낸 것 같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들여다보면 그가 이런 식으로 이전한 8개 건물에 대해 증여세를 거의 안 냈거든요. 1968년에 합자 회사를 통해 250만 달러로 건물을 짓고 1년 후 자녀들에게 각각 15%씩 지분을 줬는데 계산해보면 증여세가 거의 10만 달러 나와야 하는데 고작 6,500달러만 냈습니다. 뉴욕주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프레드 트럼프를 탈세 혐의로 여러 차례 추적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정치적 인맥 덕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프레드는 최대 프로젝트인 트럼프 빌리지를 지었는데 뉴욕주로부터 5천만 달러를 받았고 이것 역시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도널드에게 넘어갔습니다. 1968년 대학을 졸업한 도널드는 당연히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부터 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됐습니다. 1972년 도널드와 아버지는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스펙트 타워를 짓기 위해 800만 달러 대출을 받았어요. 재미있는 건 모든 일을 한 사람은 프레드였는데 수익 대부분은 도널드에게 갔다는 겁니다. 합자 회사 지분에서 나온 목 외에도 그는 컨설팅 비용과 관리 수수료를 받았고 세입자들이 에어컨 렌탈로 낸 돈까지 전부 챙겼거든요. 1975년 도널드는 이 건물 하나에서만 연간 30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29살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900만 달러를 챙긴 셈이었습니다. 물론 프레드의 목표는 단순히 도널드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경력을 시작하도록 돕는 거였죠. 1976년 도널드를 소개한 기사는 그의 재산을 2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실제로는 그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들이 전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당시 도널드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사장이었고 상당한 급여를 받았지만 그 외에도 프레드로부터 계속 대출을 받았습니다. 1979년에 도널드는 아버지 회사들로부터 총 3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구조화된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자가 붙긴 했지만 대출을 받자마자 바로 상환됐고 대출의 상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널드는 그 돈을 무기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출들이 홍수처럼 도널드의 주머니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가 맨해튼에서 첫 프로젝트인 커머도어 호텔을 그랜드 하얏트로 개조할 때였죠.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였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대출이 두 번째로 나타난 건 도널드가 1980년에서 1983년 사이에 트럼프 타워를 지을 때였어요. 이 기간 동안 프레드는 자녀들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여러 신탁을 통해서 최소 14개의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사들이고 그걸 신탁에 이전했는데 수혜자는 당연히 도널드와 형제 자매들이었죠. 실제로 1980년대 도널드는 아버지의 은행가가 됐어요. 실제로 담보대출을 제공한 건 아니었지만 이자 지급금을 챙겼거든요. 1980년대 말까지 이런 분배 방법들을 통해 아버지 제국에서 거의 5천만 달러가 도널드에게 이전됐고 이건 그가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부추겼을 뿐입니다. 1988년 그는 플라자 호텔을 4억 달러 이상에 샀고 1년 후에는 이스턴 에어라인에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죠. 그림처럼 트럼프 셔틀이라고 이름 붙인 항공사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물론 도널드가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영상 하나 분량이지만 중요한 건 1990년대 초 도널드의 카지노들이 망했을 때 프레드가 뒤에서 받쳐줬다는 거예요. 파산 절차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서 카지노들이 대출 상환 시간을 더 받기 전까지 프레드는 도널드에게 개인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줘서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게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드의 개인 소득이 한 해에 10배나 급증해서 5천만 달러가 됐는데 이로 인해 1,200만 달러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큰 채무 상환도 없었고 자선 기부도 없었어요. 검소한 사람인 그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세금을 낼 리 없으니까 그 돈은 어딘가로 갔을 겁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프레드의 직원 중 한 명이 트럼프 캐슬 카지노에 가서 335만 달러치 칩을 사고는 베팅 한 번 안 하고 나왔죠. 프레드가 쓴 또 다른 기법은 실제로 도널드 부동산의 지분을 사서 몇 년 후 손해를 보고 다시 그에게 파는 거였습니다. 1987년 그는 맨해튼의 55층짜리 건물인 트럼프 팰리스 지분 7.5%를 1,500달러 이상에 샀어요. 불과 4년 후 프레드는 전체 지분을 겨우 1만 달러에 다시 팔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있다는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같은 해 트럼프 팰리스는 콘도 57채를 5천만 달러 이상으로 팔았습니다. 1990년대 초 프레드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직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남은 것을 모두 빼내는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자녀들이 유지보수 회사를 차렸는데 즉시 프레드의 모든 건물의 하청업체가 됐죠. 프레드가 소유한 건물들의 수리와 개선에 들어가던 수백만 달러가 모두 이 회사 하나를 거치기 시작했고 전부 엄청난 마진을 붙여서 청구됐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프레드 제국을 운영하는 비용이 급등했어요. 비치 헤이븐의 경우 쓰레기 압축 서비스 비용이 64% 올랐고 관리용품은 100%, 배관 작업은 120%나 올랐습니다. 1994년 도널드와 형제 자매들은 프레드 건물들의 관리자가 되면서 그의 제국에서 현금을 계속 빼냈죠. 1999년까지 프레드가 숙달한 이 방법들로 각 자녀는 연간 2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결국 부동산 자체를 이전할 날이 왔을 때 중요한 건 건물들이 어떤 가격으로 평가되느냐였어요. 도널드와 형제 자매들은 악명 높은 부동산 감정사를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7천 가구가 들어간 25개 주거 단지의 가격을 고작 4천만 달러로 낮췄죠. 가장 웃긴 방법은 트럼프 빌리지의 건물 2채가 실제로 마이너스 가치를 가진다고 계산한 겁니다. 1992년 프레드는 이 두 건물을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에서 빼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포함됐을 때 받던 세금 감면을 잃었거든요. 이로 인해 일회성 정산 비용이 발생했고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면 건물이 수익성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레드가 전체 부동산 제국을 이전하는 데 든 비용은 2천만 달러였어요. 1999년 프레드가 죽었을 때 그는 은행에 겨우 200만 달러만 남겨뒀고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부동산은 이제 자녀들 손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불과 5년 후 도널드의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들이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그는 형제 자매들을 설득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팔았어요. 2004년 초 도널드와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제국을 뉴욕 부동산 투자자에게 7억 달러에 팔아서 공식적으로
프레드 트럼프의 유산을 끝냈습니다. 물론 도널드는 그 후로도 계속 사업을 했고 오늘날 그의 재산은 약 30억 달러로 추정되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출발 자금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도 많은 걸 잃었습니다. 프레드 트럼프가 세금을 피한 방법들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설령 불법으로 판명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오래전에 지났기 때문에 도널드는 기껏해야 벌금형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수성가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교한 부의 이전, 정부 보조금의 활용, 그리고 세금 회피 전략이었죠. 트럼프 제국의 시작은 한 남자의 야망이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치밀한 재산 축적의 결과였습니다.